네, 이번에는 생활 속에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 돋보기 시간입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춥고 건조한데 교수님 감기 안 걸리셨어요? 네, 저는 안 걸렸습니다. 네, 저는 독감까지는 아닌데 감기로 좀 고생했어요. 네, 요즘 1월 들어서 독감 환자들이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예.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감기와 독감을 좀 이렇게 혼동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독감과 감기가 이제 어떻게 비슷하고 또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좀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독감과 감기를 혼용하는데 독감을 보통 독한 감기, 심한 감기로 네네.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독감과 감기의 차이점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 자체가 좀 틀린데요. 예. 우리가 감기라고 하는 것은 상기도 감염, 특히 이제 코부터 시작해서 이제 목 인후까지 이르는 그 상기도에 바이러스 감염이 생기면서 각종 호흡기 증상이라던가 전신 증상이 생기는 것을 감기라고 합니다. 감기 증상을 가져올 수 있는 바이러스는 상당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예. 독감 같은 경우는 그런 바이러스와는 달리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와는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간혹 이제 독감 예방 접종했는데 왜 감기가 걸렸나 이런 예.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원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기 같은 경우도 사실 굳이 치료 안 해도 한 일주일 이내가 되면 증상이 없어지고 낫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되는데요. 독감 역시 바이러스 감염이기 때문에 첫 한 2, 3일 정도는 감기보다 훨씬 힘든 증상이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돼서 회복되기도 합니다. 예. 그렇지만 독감이 좀 무서운 이유는 감기에 비해서 이제 폐렴이라던가 뭐 드물게는 사망까지도 이제 다른 좀 약간 무서운 경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미리 예방하거나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질병이죠. 그런데 독감 초기 증세가 감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네. 이 증세가 얼마나 이어질 때 독감이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증상이 얼마나 긴가를 가지고 독감이라고 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증상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감기에 비해서 독감은 좀 몸살 증상이 심하고 그러니까 예. 몸이 아주 쑤시고 아프고 그리고 열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는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는 호흡기 증상과 함께 이제 두통이나 오한, 근육통, 발열 같은 전신 증상이 동반이 되는데요. 예. 또 드물게는 설사를 하거나 토하는 것 같이 아. 소화기 증상이 동반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환자에 따라서 독감이 걸려도 또 주관적으로 느끼는 정도가 상당히 달라서 좀 심한 감기 정도로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예. 대부분 환자는 참 이렇게 내가 살면서 이렇게 힘든 감기는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몸살 증상이 좀 심한 게 특징이고요. 이제 독감에서 볼 수 있는 증상들은 또 독감 이외에 다른 감염성 질환, 뭐 시두신염이라던가 A형 간염이라던가 이런 것들의 증상이랑 좀 약간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비슷하더라도 독감과 이제 다른 감염성 질환은 치료법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별 진단이 매우 중요해서 감기 증상이 있는데 이제 오래 간다는 것보다는 몸살 증상이 아주 심하고 열이 동반이 되고 예. 아주 힘들 때는 병원에 가셔서 이게 감기가 아닌 다른 질병, 독감 혹시 다른 질병인지를 반드시 감별을 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죠. 네, 감기보다 더 아프게 앓는 게 독감인 것 같은데 네. 또 독감에 걸리면 그렇다면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 치료 방법이 좀 다르겠죠? 네, 사실 뭐 감기와 독감 모두 사실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우리가 대증 치료라고 하는데요. 예. 이제 뭐 증상이 콧물이 나면 콧물을 줄여주고 목이 아플 때 목을 덜 아프게 하고 이제 그런 대증 치료를 하는데 이제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 자체를 없애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증상만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치료들을 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콧물약, 두통약, 가래 삭히는 약 이런 약들이 주로 포함이 돼 있는데요. 예. 독감 같은 경우는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그 공격을 약화시키는 그런 항바이러스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타미플루라고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약이 시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증상이 시작한 지 한 48시간 이내에 이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면 증상 호전에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감기나 독감 같은 경우 사실 예방이 매우 중요한데요. 예방 같은 경우 개인의 면역과 그리고 외부의 환경을 조절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서 이 두 가지를 잘 관리해 주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손 씻기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다 이미 알고 계신데요. 개인 면역을 잘 유지를 하려면 이제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충분한 수분 섭취와 실내의 습도를 조절하는 것이 호흡기 점막을 축축하게 유지를 해서 이제 이런 호흡기 증상이 덜하게 하는 도움이 되니까 좀 유념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건조한 실내에 가습기나 미니 분수, 어항 같은 것들을 활용하시거나 젖은 빨래를 널어 놓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춥다고 문 닫아 놓는 것보다는 이제 자주
자주 환기를 해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독감 같은 경우는 이제 예방하는 데 있어서 예방 접종이 있어요. 그래서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어린이라던가 노인, 그리고 임산부나 폐나 심장에 질환이 있거나 기존에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예방 접종을 챙겨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 독감 예방 접종이 이 유행하기 전에 맞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가을부터도 쭉 말씀드렸거든요. 네네. 지금 맞으면 너무 늦은 건가요? 너무 늦진 않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은 독감이 사실 유행하는 시기가 대개는 1월에서 3월 정도에 많이 유행을 해서 우리가 그 전에 맞기를 권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예. 독감 예방 접종은 맞고 난 다음에 항체가 생기는데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유행을 예측하기 전에 이제 미리 맞아두는 게 필요한데요. 예.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요즘은 한 4월 정도까지도 독감이 계속 유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독감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게 좋고요. 독감 예방 접종 같은 경우는 매년 맞아야 됩니다. 작년에 맞았다고 해서 올해 안 맞는 게 아니고요. 평생 이제 한 번만 맞는 예방 접종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독감 같은 경우는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변이를 자주 일으키기 때문에 그 해에 유행할 것을 미리 예측해서 약을 만들기 때문에 이제 매년 계속 맞으셔야 되고요. 이게 예방 효과는 거의 60에서 90%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드물게는 맞고도 독감이 걸리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예전에 이제 신종플루 유행했을 때처럼 예측하지 못했던 변이가 생기면 또 다른 유형이 걸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대개는 일반적인 걸 예측을 해서 맞추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방접종 하시면 예방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죠. 네, 또 생활 속에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본인의 면역 상태고 이제 위생 상태를 잘 유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손 씻기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예. 우리가 본인의 면역 상태를 좋게 유지를 하려면 이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충분한 수면 하시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규칙적인 생활 하시고 독감 예방 접종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챙겨서 지금이라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제 3월, 4월에도 독감이 유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또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 독감 예방접종 안 받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 찾으셔서 꼭 접종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한림대 송신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